이른바 명청 갈등설과 불출마 압박으로 해석되는 여러 정황 속에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현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8.17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라고 강조했는데요. 차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민주당 대표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당내외 사퇴 압박 속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금 전에 퇴원해서 당무에 복귀했는데요. 당대표의 거취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사퇴설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경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들과 압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여당 지도부가 환송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둘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후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후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산자부도로 가서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또 결선 투표에서 모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잘 하라고. 뉘앙스가 만약 그러다가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오늘의 정치운 김한규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정된 수순이었을까요? 정청래 대표 사실상 연임 도전을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명청 갈등설이 신경 쓰였는지 이재명 대통령을 36번 외치면서 이 대통령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사실 끝나고 났더니 기억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밖에 기억이 잘 안 났는데요. 예정됐던 수순이죠. 당원 당규에 명확하게 연임을 위할 경우 언제 사퇴해야 된다라고는 없습니다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다시 출마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선례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직전에 사퇴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내일 중에는 사퇴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신 것 같고, 여하튼 이재명 대통령은 기억이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을 36번 외치면서 예. 당대표 사퇴하긴 했는데 곧바로 일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친문, 친노, 올드민주당을 겨냥한 거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저게 이제 사퇴변이 아니라 당대표 재선 출마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 이러쿵저러쿵 해도 이재명 대통령 지킬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친명 대 반명으로 가져가지 마라. 나 반명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역대 대통령들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꽃을 피워야 된다. 이러면서 나는 친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나는 노사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총리하고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쟁 속에서 보면은 내가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르는 적자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다수 당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건 노사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가 적자라는 걸 했고, 세 번째는 재출마 의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원들 만났더니 1인 1표자 잘했자고 고마워하더라. 그리고 검찰개혁은
완전히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개혁의 끈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민심, 당심 믿고 가겠다. 이거는 이제 재출마 선언이죠. 선언인데 결과적으로 양쪽 진영으로 당권 투쟁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한쪽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김민석, 송영길 뭐 이런 계열일 거고, 그리고 또 한쪽은 유시민, 그리고 조국, 그리고 김어준, 그리고 이 정청래,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끝나자마자 결국은 문 대통령 찾아뵙는 것도 그러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재선 도전의 하나의 축을 분명히 하는 그런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처럼 송영길, 김민석이 힘을 모아서 정청래에 대항할 것이다. 이게 지금 대통령과 송영길 의원이 같이 있던 내용을 박지원 의원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과 얘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새어나온다는 건 뭔가 의도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상당히 부적절하죠.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는 저는 좀 믿기가 어렵고, 대통령이 전당대회 때 뭐 누가 출마하라 마라, 누가 뭐 결선에서 이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는데, 송영길 의원님이 왜 굳이 비공개 만남을 이렇게 공개했을까? 네. 저는 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송영길 의원이 출마하는 거는 예상과 달리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예. 같고, 주말에 뭐 전북에서 타운홀 미팅도 한다고 하고요. 다음 주 초에는 출마 선언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희 당의 의원들 입장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출마하라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다라는 거는 글쎄 사람들이 다 갸우뚱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기보다는 송영길 의원이 네. 먼저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만남을 이렇게 공개하고 내용을 그렇게 공개하는 건 관행상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아까 그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사전에 그 예정된 미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국제 북페어에 매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평산 책방 운영자로서 참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거는 예정돼 있었고, 정청래 당대표가 가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서 그냥 뵌 것 같고, 뭐 특별히 사전에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정청래 당대표의 뭐 출마를 지원하거나 뒤에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의 빅스피커라고 불리는 김어준 씨가 이런 분석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얘기, 코아는 지지층이 맞습니다. 어머 하고 팔짱을 낀 거예요. 등까지는 안 돌렸는데 팔짱을 껴버린 거예요. 검찰 개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코아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노무현처럼 또 당할까 봐 그 두려움과 걱정이 그 기본이거든요. 노무현의 유족이잖아 우리. 코어층이 흔들린다. 코어층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 모순이죠. 흔들리면 코어층입니까 그게? 연성 지지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코어층, 제가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난 1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이게 코어야. 진보 진영 내 친청 친명 스피커들의 분석인데, 김어준 씨를 친청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어 지지층들, 핵심 지지층들이 어머 하고 팔짱 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역전이 되느냐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한국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서 이게 6월 셋째 주 조사에서 역전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6월 둘째 주, 셋째 주는 잘한다고 50%가 훨씬 넘었어요. 네. 그러면 왜 이게 40%대로 떨어지면서 됐느냐를 면밀히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아마 코어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럴 거예요. 전통 지지층들,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강한 기반은 결국은 호남입니다. 호남 진보층이거든요. 근데 호남 진보층에서도 6월 첫째 주, 6월 둘째 주, 6월 셋째 주 가면서 지지도가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크게 빠지는 거는 어디냐 하면은 서울 수도권 지역별로는, 그리고 중도층에서 확 빠지는 겁니다. 이걸 민주당이 잘 봐야 돼. 왜 그러면은 선거 끝난 이후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도 계속 빠질 건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참정권 침해 문제예요. 예. 아니 지금은 아무리 대통령은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몰지만은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선거 하나 관리도 제대로 못하느냐라는 게 하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선거 해석과 관련해서 지금 당권 경쟁으로 치고받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될 때냐. 지금 이 젊은이들은 서울의 수도권에 전세 월세 없어가지고 난리치고 민생은 피폐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저렇게 선거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서로 해석하면서 저렇게 싸울 때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결국은 부동산 정책도 이 서울시장 선거 진 거는 한강벨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졌거든요. 근데 이걸 반성 안 해요.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중도층과 서울 수도권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코어층이 빠졌다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논쟁하는 거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지금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도 맡고 네. 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코어 지지층이 어머 하고 놀라서 팔짱 끼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 빠졌다.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권영진 의원님의 해석이 안타깝지만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코어 지지층이죠. 제가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김어준 씨가 예를 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 근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졌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코어 지지층은 정당의 지지율에는 이제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것보다는 지금 당내 갈등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 예. 특히 야당도 아니고 여당의 갈등은 이제 권력 투쟁으로 보이죠. 힘이 있는 정당의 대표를 놓고 세력 간의 다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반 국민들, 대통령의 업무 실적만 보고 좋아했던 분들이 민주당, 더 나아가서 민주당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일단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선관위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선관위는 독립된 기구고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공무원들의 문제는 다 대통령 책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지지도가 빠지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해결해 가야겠습니다만 정당 내부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빠지는 건 저는 되게 뼈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경쟁을 하되 갈등을 외연화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데 의원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어서 뭐 좀 갈등이 조금씩은 관리되는 상황 하에서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좀 다각도로 봐야 한다라는 두 분의 분석이었습니다. 한편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와서 입원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엿새 만에 퇴원해 바로 당무에 복귀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과연 거취 관련 언급도 나왔을지 들어보시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병상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지켜봤습니다.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지방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모인 대다수 시민들은 시위대가 아닙니다. 연어술 파티가 조작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재판 재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네, 몇몇 의원들이 나를 나가게 할 순 없다. 올림픽 공원을 봐라. 재선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저것도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뭐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뭐
이번 전이나 이번 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한번 돌아보면서 민심과 당심과 또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총의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서 이거 정말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특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해야지 합수본 가지고는 국민들이 못 믿을 거예요. 그럼 특검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재선거 부분들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선거 소청은 하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전국에 선거 소청을 하고 이거는 재선거로 가기 위한 시작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안을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한해서만 선거 소청을 하고 이거는 재선거로 가는 게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재선거는 참정권 침해가 너무나 많은 심대해서 이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법원에서 선관위나 법원에서 판결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 주장으로 잘못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4천 몇백만의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못한 국민들의 참정권도 소중하지만 그럼 투표한 국민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노선에는 이게 상식적이지 못하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 대표를 가지고는 우리 당이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정말 당을 잘 쇄신하고 통합해서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선에서 이기는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몇몇 국회의원들이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합의한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뿐이지 그걸 몇몇 국회의원이 아니다. 뭐 국회의원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은 방법은 뭐 또 최고위원들 선출직 5명 중에 4사람이 사퇴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기는 스스로 짊어지고 길을 열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오늘 저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가라 그래서는 안 나가겠다.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 용기면은 그럼 내가 당원들에게 제 신임을 물어보겠다. 그런 뜻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못할 겁니다. 지금 재신임 투표로 가면은 불신임이 되는 게 뻔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KSOY라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그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 조사 중에 국민의힘의 야당의 당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 현 대표 체제를 교체하고 쇄신으로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보완하느냐 했을 때 교체하고 쇄신한다는 게 국민의 51.2%예요.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더라도 47.9%가 지금 현 지도부는 물러나고 쇄신하고 통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52%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거는 민심 당신 국회의원들의 총의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로는 이제 당을 쇄신하고 이기는 당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만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고집하시니 참 지금 난감한 형국이 됐습니다. 당이. 장 대표가 좀 스스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안타까운 심정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의 심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보면 1, 2주 내로 장동혁 대표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 논란 자체는 좀 빨리 종식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의견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권영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의원들은 비슷한 생각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적절한 시기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에 가까운 의원들은 직접 얘기하기 어려워서 계속 돌려 얘기하시는 거고
이제 일부 의원들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 장도영 대표가 당원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장도영 대표도 법조인이신데 당원 당규상 국민의힘에 재신임 투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인이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갈등들이 좀 쌓이다가 결국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가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왜냐하면 전당대회 준비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돌아와서 하신 말씀 중에 전 다른 거보다 눈에 띄었던 거는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당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당대표를 공격하는 사람 또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징계,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 보수의 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구체적으로 밟아가면 아마 의원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얘기가 나올 거고, 지금은 아마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약간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사퇴 압박을 일축한 장동혁 대표, 앞으로의 일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장 대표가 사퇴 압박을 받는 사이에 그 틈새를 파고든 두 사람이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인데요. 보수 적자 경쟁의 시작일까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 국회 강연부터 들어보시죠. 보통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이뻐요.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효자입니다. 글쎄요, 그건 해석의 영역인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치게 서둘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모 원료, 당장 내일 모레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불필요하게 서둘다가 부작용만 많이 생기는. 앞서 한동훈 의원이 옛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 회장인 포럼에 가입해서 화제가 됐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바로 그 포럼에서 강연한 겁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4분의 1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3년간 화이팅! 정관이게요 화이팅! 국민의힘 화이팅! 정승하연 화이팅!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 초청받은 한동훈 의원이 과거 불편했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국민의힘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주목받았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입원한 공백 기간 보폭을 넓히고 있는 오세훈, 한동훈.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어제와 오늘 행사 모두 애초에는 두 사람 모두 참석할 걸로 예상됐는데, 어제는 오세훈 시장이 시정 일정을 이유로, 오늘은 한동훈 의원이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두 사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오세훈 시장이 오늘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서두르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말을 누구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많이 했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이렇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가장 이 각을 세웠죠. 심지어는 후보 등록을 2번이나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선 후 후퇴하든지 혁신 선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그 요구를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장 대표하고 같이 선거운동 하지 않기 위해서 외롭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에게 또 수고했다, 고맙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이 기본적으로 오늘 또 와서 얘기하던데요. 우리 당이 쇄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하고 화합해야 된다. 통합하고 화합하는 바탕 위에서 쇄신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지, 아무리 쇄신이 중요하더라도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고,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나하고 철학이 다르더라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결론은 난 거 아니냐. 장 대표는 이미 리더십을 상실을 했다. 그러나 장 대표를 퇴진시키는 방법도 그렇게 좀 모질게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시간을 두고 테러를 열어주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 왜냐하면 또 시간적으로 봐서도 아직 이 총선까지는 1년 10개월간이나 남았고, 그래서 아마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당의 쇄신 정비 작업은
내년 한 중반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너무 이 갈등과 분열로 가는 부분들은 자제해라. 대신 이 부분들을 중진들이 좀 총의를 모아서 질서 있게 장 대표의 퇴진 문제를 논의한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마 저 생각은 당내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 중진 국회의원들의 생각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이 반장동혁 연대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우연치 않게 지금 행사장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이틀 연속 각각 다른 사람이 불참하면서 성사되지 않았거든요. 이거 기싸움일까요? 기싸움 아닐까요?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연설은 아침 일찍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이 평일에는 여의도에 있어야죠. 본회의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전 대표가 어떤 중요한 지역구 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구 일정이니까 뭐 부산에 내려갔을 수도 있죠. 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이었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고 언론도 많이 취재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죠.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빼야 된다. 하지만 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같은 목표를 따로 각각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이미 시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방송에서 권영진 의원님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우리 식구다. 심리적으로 우리 식구고 법적인 식구가 되는 건 뭐 시간을 갖고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뭐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연대. 지금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들끼리는 좀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아마 오세훈 시장이나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도 반장연대로 비치는 그거는 피하고 싶을 거예요. 오히려 같이 이렇게 국회에서 만났을 때 이게 또 지금 국면에서 장동혁에 맞서기 위한 반장연대다. 이러면 또 반대축에서 또 다른 리액션이 있고 하면 이게 당의 갈등과 분열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서로 피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사람이 전화통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분 다 사선을 넘었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번 선거 지나면서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성숙하고 또 다른 면에서 자기의 분명한 입장을 스탠스를 가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야 많이 변했다. 그동안 한동훈이 똑똑하고 그리고 이 대여 투쟁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게 소통하고 의원들하고 좀 격의 없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그리고 남 얘기를 잘 경청하는 거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번에 들어와서 사실 저한테도 먼저 밥 사달라 그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선배님 밥 한 번 사주세요 얘기하고요. 또 의원들 모임에 서스럼없이 찾아가고 그리고 본인이 1호 법안을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를 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31명이 공동 발의를 했다고요. 그 31명 중에는 한동훈 대표가 선배님 같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한 사람도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가장 많이 의원들 세미나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도 한동훈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이성근 의원이 주최하는 참정권 침해 관련 토론회에 와서 그냥 축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정말 어려움을 제명이라는 그 시련 그리고 부산에 북갑에 갈 때 된다고 봤습니까? 그 시련을 겪고 민심을 목도하면서 시련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더니 그렇구나라는 걸 이번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많은 의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본 데는 한동훈 의원이 다들 이제 우리 식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문제는 나는 서두를 필요 없다고 봐요. 저거는 때가 되면은 아마 당에서 국민들이 한동훈 받아들여라 같이 가서 해야 된다라는 때가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래 서둘러서 장 대표하고 각 세우고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한동훈 의원 밥 사주시게 되면 그 뒷얘기는 저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노태학 전 선거관리위원장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국민 세금으로 부인을 데리고 가서 논란이 됐죠. 역시나 어제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는데 뭐라고 답했을지 들어보시죠. 위원장 배우자 출장 동행 왕복 비행기표 1,200만 원. 이런 비용은 아끼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비용이 과연 아껴야 할 예산입니까? 증인의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런 이게 제기한 바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렇죠. 예, 처음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난. 노태학 전 위원장의 기억은 선택적 기억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밥 친구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간 것 자체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밥 친구가 아닌데 사실은 지금 조회해봐도 알지만 제 셋째 동생 나이입니다. 밥 친구로 같이 밥을 먹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네, 위철한 선거관리위원장 권한대행.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대통령의 밥 친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수사 제대로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 셋째 동생 나이다. 그러니까 밥 친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알기에도 뭐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이 변호사협회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원이 되신 거고 원래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실제로 업무를 다 하셨고 실무적인 부분은 이제 사무처에서 담당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선관위의 많은 문제죠. 지금 아마 위철한 상임위원도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몰랐을 거고 그게 어제도 많이 지적이 된 거고 전국적인 선관위원장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다 판사 출신들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참석했던 위원들이 놀란 게 물어보면 대부분 몰랐다. 예.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수당은 몇백씩 가져가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경우에는 대법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같이 가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 저도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공식 행사에서 보면 예우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과잉 의전을 했나라고 기억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어제는 여야 의원들이 되게 답답했던 건 뭘 알아야 물어볼 텐데 일단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공전됐습니다. 지금 네. 특검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일을 안 한 건 확실한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어볼 자료가 없어서 예. 지금 특검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2차 선관위 보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거쳐서 특검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겸직해서 업무를 잘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